뜨거운 여름의 한낮, 그 열기를 가시기라도 하려는 듯 물축제가 한창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삼삼오오 다리를 담그고 망중한을 즐기는가 하면 한바탕 물놀이를 하며 더운 열기를 날려버린다. 예전에 삶의 젖줄이었던 물통이 이제는 축제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거 10분 정도 담갔는데요. 이게 용천수라고 그러는데 너무 시원해요.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빨러 하러 다니고 먹는 물 거기서 놀고 바다에서 해수욕하다가 짠물 헹구고. 예로부터 제주는 물이 귀한 섬이었다.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나고 그 물을 마시며 삶을 이어온 제주 사람들. 물은 곧 제주인의 생명수라 할 수 있다. 제주는 오래도록 물이 귀한 땅이었다. 화산 밑으로 이루어져 빗물이 내려도 곧바로 스며들어 버린다. 한라산에서 흘러온 물도 땅속으로 숨어버려 계곡들은 대부분 물이 없는 건천들이다. 땅속에 흐르던 물은 해안가에 이르러 비로소 솟아나는데 이것이 바로 용천수다. 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나고 1980년대 이전까지 중요한 식수원이자 생활농업용수로 사용되었다. 빗물은 대부분 숨골이라고 불리는 지표면의 틈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는데 흐르는 사이 깨끗하게 걸러지고 자연의 기운을 흠뻑 받아 차고 맞다. 이 빗물이 지하로 침투를 해서 땅속 지층을 흐르다가 이 지층의 열린 틈을 통해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이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용천수가 용출하는 지점이 이 지질 구조가 대체로 치밀질 암석이나 또는 고토양층이나 퇴적층과 같은 것들이 그 하부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경우에는 대개 용천수들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또 수문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용천수가 지하수의 순환을 그 제시해주는 하나의 지시자로서 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바닷가 주변의 솟는물을 용천수라 한다면 물이 귀한 중산간 일대의 빗물을 고이게 생활용수로 쓰는 것을 봉천수라 한다. 그리고 이 두 곳을 일러 제주 사람들은 흔히 물통이라 불렀다. 제주에는 이런 물통이 마을 곳곳마다 있는데 대표적인 큰 물통만 골라 어림잡아 60여 개 이른다. 이런 물통을 따라 제주는 특유의 물용 문화가 생겨났다.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먼 길을 걸어 허벅에 물을 기고 오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다. 허벅을 전하르던 물구덕이며 물허벅을 부려놓는 납작한 돌 모양의 물팡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로 인해 생겨난 제주 고유의 문화인 것이다. 그 물통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려 있잖아요. 여성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24시간 개방되어서 출입할 수 있는 제주의 유일한 장소가 물통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중재자가 필요한 경우는 누가 나서야지만 이걸 합법적으로 또 매우 그 서로에게 윈윈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등등을 논의하는 게 바로 물통이었어요.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하물.
한국의 명수로 선정될 만큼 제주의 대표적인 용천수 중의 하나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지금이야 상수도가 보급돼 발길이 잦지 않지만 한때 이 근방의 여러 마을이 모두 이용할 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그렇게 귀한 물이었기에 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도 매우 엄격했다. 생명수처럼 귀한 물이었기에 함부로 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은 용도별로 그 사용이 달랐다. 돌이나 시멘트 등을 이용해 구역을 나누는데 맨 위에 제일 맑고 깨끗한 물은 식수나 제수용으로 사용됐다. 그 다음 칸은 채소류를 씻는 물로 쓰고 하루의 물은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는 데 쓰였다. 물이 위아래를 거스르는 법이 없듯 이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이제 굳은 빨래 여기서 불면 여기서 저 채소 같은 거 헹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물이 알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했지 않느냐. 서로가 이제 이 경계를 하니까 만약에 이 위에서 이제 비누칠을 했다 하면 이제 그 비눗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다른 뭐 야채라든지 이걸 씻지를 못해요. 예, 그런 이유에서 그 이제 룰은 잘 지켰지 않느냐. 이런 물의 이용과 관리를 통해 연대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마을의 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졌다. 예전엔 물을 저어 나르는 일이 큰일이었다. 그래서 혼인처럼 큰일이 닥치면 물 보조를 통해 일을 잘 치르도록 도왔다. 물 보조를 통한 여인네들의 허벅진 모습은 그 풍경이 장관을 이룰 정도였고 또 다른 순으름이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제주도에 물이 귀했다는 것, 그리고 식수를 저어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물 부조는요, 어떤 집안에 뭐 혼인을 한다든지 갑자기 상황이 닥쳤다든지 하면 동네 여성들이 하나같이 물러벅을 지어서 물을 저 날랐습니다. 그게 물 부조거든요. 그뿐이 아니고 그런 큰일을 당한 집에는 빨래하고 뭐 이런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전부 물이 있는 곳으로 등짐을 짊어져서 가서 하는 그런 것도 물 부조죠. 제주시 도두동.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마을이다. 오래물, 생이물, 맑은물 해서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곳곳에서 솟아난다. 물인심도 좋아 한때는 이웃의 여러 마을의 목마름을 고루 씻어주었다. 상수도가 들어선 지금도 사시사철 두루 찾을 만큼 마을 사람들의 물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다. 사시사철 이렇게 물이 나고 겨울에는 온수, 결국은 따뜻한 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와서 여기서 모욕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니까 얼음물 같이 차가우니까 이게 좋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허벅에 물 길어가고 이제 저녁에면 밭에 갔다 오면 밭에 갔다 와서 빨래 여기서 하고 다 일상생활이 그렇게 했잖아요. 큰 마을에 우리 집에서라도 뭐 일을 하자면 우쭈와가지고 예법으로 그래갖고 저 물 떠다가 먹고 또 그 집에서 이제 또 쉴 때는 저 물 떠다가 그저 기도도 하고 예. 물통에서 생활하며 삶의 고단함까지 씻어냈던 제주 사람들. 하지만 상수도의 보급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많은 물통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용천수와 용천수는 제주도의 물이용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천수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제주도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적 가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도 봉천수나 용천수를 통해서 선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제주도의 미래의 물자원을 생각하게 하는데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던 물통은 근래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애월읍 곽질에 있는 과물. 해수욕을 끝낸 이들이 폭포수와도 같은 차가운 물에 서금길을 씻어낸다. 한때 마을의 젖줄이었던 과물은 이제는 피서지의 명물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시원이자 평생을 제주 사람들 삶의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통. 물이 귀한 땅의 목숨과도 같은 물이었기에 제주 사람들에게 물은 곧 생명의 상징이었다. 고된 생활 속에서도 물을 길어 삶을 이어갔고 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왔던 제주 사람들. 물통들은 시대의 뒤안으로 사라졌지만 물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흐를 것이다.